안녕하세요. 에이징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입니다. 오늘은 안면거상 수술 후에도 팔자주름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, 그리고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팔자주름은 얼굴에 있는 여러 주름 중에서도 굉장히 치료하기 까다로운 주름입니다.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에는 처짐, 꺼짐, 근육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처짐이라는 것은 피부가 처진 걸 말하는 것이고, 꺼짐이라는 것은 얼굴에 윤곽이 많이 꺼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. 근육이라는 것은 얼굴에 있는 모든 주름은 표정 근육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, 이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분의 경우에는 주름이 과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이 팔자주름을 만드는 원인이 세 가지나 있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. 피부가 많이 처진 경우에는 안면거상 수술을 잘 해주면 개선이 많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, 윤곽이나 볼륨이 많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볼륨을 다시 채워주면 됩니다. 지방이식이나 필러 등을 통해서 볼륨을 채워주면 팔자주름이 잘 개선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근육이 많이 발달한 경우에는 팔자주름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분으로 피부 처짐은 거의 없지만 팔자주름은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즉,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팔자주름의 경우인데 처져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상을 해도 증상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. 또한 볼륨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넣어도 그 볼륨들이 근육에 밀려서 다른 부위에 이동을 하면서 오히려 더 어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근육이 만드는 주름의 경우에 보톡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, 눈가나 이마에 보톡스를 많이 맞죠. 이쪽에는 근육의 움직임이 좀 제한이 돼도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하지만, 입술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의 움직임이 제한이 된다면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이유로 근육의 원인인 팔자주름은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. 첫 번째, 광대뼈의 돌출입니다. 팔자주름 주변에는 광대뼈의 돌출이 있는데, 돌출이 많은 경우에는 이 광대뼈를 건너와서 근막이 당겨져야 되기 때문에 평평한 경우보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. 즉, 광대뼈가 많이 돌출된 사람은 팔자주름을 당기기가 어렵다. 광대뼈가 많이 돌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팔자주름을 당길 수 있다. 두 번째로, 팔자주름이라는 것이 코 옆에서부터 입 주변까지 길게 내려와 있는데, 우리가 얼굴에 있는 근막은 팔자주름의 아랫부분이나 입가주름 쪽은 강하기 때문에 세게 당겨서 주름을 많이 필 수 있지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근막이 약해집니다. 따라서 팔자주름의 윗부분이 근막이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당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주름 개선이 어려워지겠죠. 세 번째로, 광대뼈도 돌출되어 있지 않고 근막도 비교적 위쪽으로 가도 튼튼한 경우에는 강하게 잡아 당길 수가 있겠지만, 우리가 실제로 코 주변을 너무 강하게 당기게 되면은 눈 주변과 광대 윗부분이 불룩해지면서 얼굴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.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팔자주름 개선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. 먼저 진단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팔자주름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경우인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. 다음으로, 팔자주름 쪽은 수술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위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술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의사에게서 수술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팔자주름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안면거상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이상 에이징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